공자와 맹자도 노자와 장자와 마찬가지로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는데요. 사람이 다른 만큼 무엇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위기냐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공자와 맹자는 그 당시에 리더십과 인성의 위기가 가장 중요한 위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 다음에 활약했던 묵자라는 사상가의 말을 빌린다면 오늘날의 위기는 삼환에 있다. 삼환은 세 가지 문제거리, 세 가지 사회 현상 이런 건데요. 기자부덕식, 배고픈 자는 먹지 못하고 한자부덕의, 추운 자는 옷을 입지 못하고 로자부덕식, 힘든 자는 쉬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한계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데요. 오늘날도 먹고 입고 자는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만 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인류가 이 삼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위기를 알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에서 공자가 사후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 적게는 한 70컷짜리, 많게는 한 150컷짜리의 이런 목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태산문정이라는 제목의 공자 성적도 일부인데요. 오른쪽에 한 여인이 나무 앞에서 아마 훌쩍이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공자가 수레를 가고 있고 제자가 일행으로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목판화에서 얽고 있는 건 뭐냐면 공자가 태산으로 이동 중에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자를 시켜서 왜 우는지 연유를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 때문에 시아버님이 물려서 죽고 또 근래에는 남편이 죽고 또 가장 최근에는 자식마저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공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딱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호랑이가 나오는 이 깊은 산중에 살다가 그런 변을 당했을까? 차라리 태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여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도 마을에 내려갔더라면 또는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다음에 자식이 물려가기 전이라도 마을로 내려갔더라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가정 맹우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이런 뜻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세금, 부역 이런 뜻이죠. 즉 태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살면 세금도 내야 되고 노역에도 동원이 되다 보니까 산속으로 도망쳐 살았다는 거죠. 산속에 도망쳐 살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위험이 있는 거죠. 마을에 살면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가정에 시달려야 되고 산속에 살다 보면 호랑이의 위험은 있을지라도 가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공자의 고민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일구지 않습니까? 그럼 여인처럼 마을을 떠나서 산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하는 고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태어나서 활약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는 사회 현상에도 주목을 합니다. 공자 스스로는 하은주라고 하는 자기가 살았던 이전의 시대의 왕조가 있는데 어나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나라가 망한 뒤에 그 후손들의 나라인 송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문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족자 앞에는 문헌이라는 말이 생략됐는데요, 문헌이 풍족하다면 나는 정글을 찾아서 뭔가 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구절인데요, 무슨 주장을 내놓으려 그러면 반드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만, 오늘날 우리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누구가 이러던데 흔히 시세말로 카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자기 말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의 위기가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측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논어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요, 공자의 사상 중에서 핵심이 정명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명부정,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성격, 특성을 규정할 때 그 특성에 규정하는 것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으면 그것을 두고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만 그 주장이 순조로울 수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불성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연세법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다. 누구든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개인은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화풀이거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정확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래야 저래야 하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고 어떤 성격을 왜곡한다거나 부정만 하고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키울 뿐이지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언어의 위기가 사회 위기로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즉 사회적으로 불신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불신이 넘쳐나는 것을 공자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군불군, 신불신, 부불자, 자부자. 그러니까 군주는 임금 노릇, 리더는 리더로서의 노릇, 신하는 전문가로서의 노릇, 아버지는 부모로서의 노릇,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노릇을 각자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공자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날은 다 자자에다가 여성분도 포함해도 좋고 부에는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독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즉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성원이 하나같이 각자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사회는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굴러가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모든 시민이 리더로서 각자 이끌어 가야 되지만 공자는 당시의 사회를 두 계층 또는 두 인품으로 구분하고서 군자계층과 소인계층 또는 군자다움과 소인다움으로 나눕니다. 아마 이러한 구분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경이나
서경에서 소인은 어떤 성왕들이 이래라 저래라라고 지시를 한다면 모방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만, 공자나 맹자 시대에 이르게 되면 소인들도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소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이해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는 관심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가 소인을 이끌어 간다면, 군자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언어의 위기가 사회적인 위기를 낳고 사회적인 위기가 총체적인 위기를 낳는 이런 국면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군자와 소인의 말도 있습니다만, 대장부와 천장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장부는 호쾌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어떤 공동의 규칙을 존중한다면, 천장부는 자기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당함까지 무릅쓰면서도 자기 이해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공자와 맹자는 사회를 두 가지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서요. 그럼 이 두 가지 계층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한다면 지금의 사회적인 위기가 극복된다기보다는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층으로 보면 군자나 대장부가 소인과 천장부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인성으로 본다면 우리는 각자 군자다움과 대장부다움의 인성으로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소인다움과 천장부다움을 이끌어 간다면 언어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 나아가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군자 또는 대장부라고 하는 리더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가리킬지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인성을 가리킬까요? 논어는 전체적으로 12,500여자, 어휘수로 하면 1,500여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노자보다는 텍스트가 한 2배 정도, 2.5배 정도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12,500여자의 내용을 4글자로 압축을 한다면 수기안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기는 균형 잡힌 사람, 우리가 화가 나면 그 화가 자기를 집어삼켜 버린다고 한다면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식탐이 너무 강해서 하고 나서 늘 후회를 한다면 그것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 태도를 지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중독되거나 어디에 넘어서거나 어디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균형을 잘 유지해서 아닌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보면 수기 아니는 당대 신분에 의해서 세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 레드카드를 노리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세습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자가 수기 아닌이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수기와 아닌의 조건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묻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자는 구신이라고 그래서 월급은 꼬박꼬박 찾아가면서 자기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구신의 상태를 벗어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신분사회가 세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다 보니까
언어의 위기, 사회 위기, 총체적인 위기가 오니까 리더가 된다면 그런 위기를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기 아닌의 품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인품만 갖추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맹자가 제안한 것은 정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인데요. 요즘은 사유제이죠. 그러나 맹자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한다면 거기에서 나는 소득으로 생계도 하고 세금도 내고 내년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비축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우물정자가 있는데요. 각 구역마다 번호를 붙이면 위에 1, 2, 3 세 칸이 생기고 가운데 세 개가 생기고 아래 세 개 모두 9등분의 구역이 생기죠. 그래서 우물정자 가로 세로가 만나는 제일 가운데가 공전이고 그 공전을 둘러싼 나머지 8곳의 사전을 8사람에게 분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토지를 분급해 주면 모든 사람들은 농사지을 토지를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갖는다, 완전 고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군자랑 대장부담이 발현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맹자는 생각했던 거죠.